비가 절대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다 모여 있는 거? 뭐죠? 이걸 직접 다 만든 건가? 뭐예요? 아유. 뭔가 쳐다보는 것 같아. 우리 제작진.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요? 수상한 가운데 섬뜩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보지만 뭔데요, 뭔데? 뭐야? 깜짝이야.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둠의 장막이 거치고 다시 찾은 아파트.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기 뭐예요? 목 없어요. 목도 없고. 아니, 낮에 봐도 좀 뭔가 섬뜩한데? 매달아놓고. 목매달아 놨는데요. 뭐예요? 어이구. 이상해.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아우, 목 매단 것 같아. 네. 밤에 나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로. 놀라지. 여기 노인분들도 되게 많이 살고 어린애들도 많이 살고 그런데 밤에 이거 쓰레기 버리는 애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저기서 있는 거. 저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져요. 이게 이런 형상들이 점점 더 많이 갖다 놓고 점점 더 심해지고. 아니, 지난해 10월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니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이 더 흉측해졌다는데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희는 현수막 불고요. 뭐 어제는 또 불상 불고 이런 게 따로 층별로 있어요. 맙소사. 여기 너무 잘 보이는데요? 저기 무슨 그림이야? 엄마 해골 바가지네? 하면서 이제 한 장 한 장씩 글을 읽는데 그게 막 아이고, 이 참네. 기절아 귀신은 뭐하냐 막 이렇게 악담을 하니까. 아이고, 참.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들의 피해가 더 심각했는데요. 놀이터였던 베란다는 접근 금지 구역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커튼을 치고 아예 일절 근처에 가지 않게끔 막아놓는, 이게 역할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린 주민들의 일상. 창문조차 마음대로 열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줄게. 초콜릿 사. 어? 밑에 내려가야지. 아니 여기 저기 멀리 있잖아. 안 보이잖아. 아기가 겁을 귀신 먹었나 엄마 때려줄게. 봐요. 무섭지. 그럼요. 왜 그래요? 어른도 무서운데. 마네킹. 저기 옆에 마네킹 귀신이 있을 때. 참, 진짜. 귀신 마네킹을 보고 놀란 이후부터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하준이. 예전 같으면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저쪽으로 내려가서 마트를 갔어요. 근데 못 가는 거야. 그럼 어디를 가야 돼? 저희는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다른 집으로 눌러가지고 다른 집 동수로 해가지고 다른 집 동수로 올라오는 거예요. 외출할 때면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서 간다는데요. 차가 많이 다녀 이곳에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다른 층에 가도 애들이 나오지도 않고 애들이 나오기 전에 나 무섭지 않아, 나 무섭지 않아. 그러면서 뛰어간다니까요. 귀신 마네킹을 정확히 기억하고 지금 그리는 거죠? 네. 일상이 공포인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귀신들? 망가뜨려도 돼요? 귀신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 결국 그림을 찢어버리고 마는데요.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모두 치워버리고 싶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멀쩡한 산 아래에 놓아둔 걸까요? 저주를 뽑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막 다 죽는 거 있고 막 피 흘리는 거 있고 막 이러는 거. 지금 이 화장실 이 방향이랑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는 게 이게 그 호수질이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주를 퍼부는 그런 얘기가 있어. 좀 심한데요? 대체 뭘까요, 정말. 주민들 사이엔 귀신집을 둘러싼 소문만이 무성합니다. 끔찍하네요. 이곳에 무당이 살고 있다는 말도 있다는데요. 매일 밤 마네킹을 세우고 저주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무섭죠. 실제 무속인의 눈에는 이 광경이 어떻게 보일까? 아니 신령님을 다 묶어놓고 매달아놓고 이랬어. 되게
귀하게 모시는 분들인데 지금 이게 모가지를 매서 저렇게 올렸다는 거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무속인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거네요. 화장실에 문을 열어놓고 앞길을 그려놨어. 그러면 그 안으로 귀신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나쁘지.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이 안에 지금 있는 거죠?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보면 여기 벼락 맞아 뭐 죽은 귀신, 혓바닥 뽑혀 죽은 귀신 다 오라는 건데 지금 여기 아파트 주민들 보고 하는 것 같아. 일부러. 이 아파트하고 뭐 왼수가 졌나 봐. 아무리 이 모든 것이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을 향하고 있는 것 같답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는 무서워서 못해요. 그렇죠. 벌 들어올까 봐. 근데 여기 계신 분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신령들 머리 다 할머니 빼고 저렇게.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뭐가 보이나요? 신령님의 제자는 아닌가 봐. 괘씸하다 그러시. 우리 신령님이 괘씸하다 그래.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계세요. 신령님이 그런 말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대체 누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의문만 깊어져 가는데요. 그런데 건물의 한쪽 벽면에서 낯익은 종교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어? 뭐야 또? 스님이 살고 계시나요? 불교인데요? 뭐죠? 정한종이라는 종파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어지간한 종단은 올라와 있는데요. 정한종이라는 종파는 없는 거 보니까 불교라고는 할 수는 없죠. 무당집도 아니고 정식 종교시설도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이곳엔 누가 살고 있는 걸까요? 아우, 황당하네요, 정말. 제가 알기로 저희가 원래 종교시설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사 올 때. 예, 맞아요. 저 이사 올 때만 해도 종교시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생겼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런데 동네를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 옆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창을 열면 작은 산이 보여 더없이 좋은 위치에 자리한 아파트. 하지만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부터 모든 것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근데 귀신 얘기는 왜 써놓으신 거예요? 네? 귀신 물어봐. 여기 내가 귀신 지금 다 불러들이고 있어요. 저분이 쓰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다 상대해요? 귀신들 다 불러서 상대해야지. 아유, 참. 같이 그게 말이 싸울 됩니까? 사람 그런데 귀신들이 한 그릇들가 뭐 하겠습니다. 아군을 모은다는 거예요? 사람? 주민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귀신을 모으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남자의 대답. 이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했냐고요? 예? 누가 했어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요? 여러분들이 나보고 이거 하라고 했어. 여기 읽어보시라고. 지금 애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무섭다고 그러는데 근데요?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나는 못 치워요. 아, 못 치우라고. 나는 당신들이 이거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뭘 하면 나는 다 언제 한 애들 있어? 당신이 뽑았더라고. 더 이상 참다 못한 주민이 마네킹을 설치한 남자에게 항의를 하는데요. 왜 치워? 내가 내 땅에 내가 하는데 당신들이 하라고 해놓고. 조용해진 틈을 타 게시판에 무언가를 붙이는 남자. 합의서라 써진 문서인데요. 왜 이런 걸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걸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저를 거짓말로 하고 매도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요. 피해를 본 건 자신이라며 오히려 억울해하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그에게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C 실화탐사대. 네. 제작진을 기다렸다는 남자. 뭔가 할 말이 많은 듯한데요. 마네킹이 또 있네요. 저걸 또 세우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여기다 내 테마파크식으로 이제 아무것도 못하면 테마파크식으로 해서 귀신공원 만들 거라고. 예? 네?
불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귀신들. 진짜 귀신 부르는 거. 진짜 오라고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농담인지 아닌지 헷갈리던 찰나 속사정을 털어놓는데요. 내 땅에 대한 사유재산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이 사람들 능력이거리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도 나 괴롭히니까 밀어넣고, 좀만 해도 밀어넣고 해서 그때는 이제 내가 했던 말이, 당신들이 정말 그러면 나도 당신들이 진짜 원하지 않는 거를, 당신들이 한 번 나 괴롭힐 때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꼭 내가 해주마. 그러니까 남자의 말에 따르면 주민들이 신고한 민원 때문에 그간 피해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는 거라는데요. 이제 하도 이 사람들이 그 방해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차라리 나는 그냥 종교시설로 해서 전환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물을 내가 쭉 갖다 이제 진열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그거 진열했다 무슨 뭐 해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봄 돼가지고 대화 제의가 왔어요. 저쪽에서 저를 원했단 말이에요, 대화를. 그래서 두 번을 만나서 대화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랍니다. 입주민 대표들과 만나 서로 원하는 바를 얘기하기도 했다는데요. 그 내용을 남자가 직접 문서로 정리했답니다. 그런데 도장 찍을 일만 남겨둔 채 모든 게 무산되고 말았다는데요.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그러게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거는 불상이나 뭐 이런 거를 다 치워달라. 그래야 자기들 면이 쓴다. 네? 그래서 선철거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당신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합의서에 도장 안 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때보다 몇 배를 더 시설을 해도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합의가 됐었다는데요. 하지만 입주민 대표들의 주장은 또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폭군이 막 두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고 사람을 해서놓으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을 뭘 신고를 하겠습니까? 신고할 이유가 있었네요. 남자가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며 공사를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아파트 쪽으로 토사가 흘러내렸다는데요. 이 또한 민원으로 이어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겁니다. 기준 이상 재송됐을 때 원래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안 하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제출했고요. 그걸 이제 원상복구를 하셔야 되는데 불이행하셔서 거기에 대한 이제 행정 조치를 취한 거고요.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대화로 합의점을 모색해 가던 어느 날 남자는 아무도 동의한 적 없는 합의서를 가져왔다는데요. 시설물을 철거하는 대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도 짓겠다, 2m, 담장도 2m로 치겠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의서를 쏙 써가지고 왔어요. 그 합의에다 그냥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3년 후에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답이 나오냐 그러면 아예 대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 땅은 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저 사람 일종의 관리인이거든요. 관리인이라고? 우리는 저 관리인하고 과연 어느 정도의 대화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등기부 상에 있는 그 소유주하고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연락이 닿질 않아요. 등기부 등록상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었던 건데요. 그 어떤 합의도 더 이상 할 수 없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지가 많을 거예요. 면적이 넓습니다. 몇백억 되죠. 땅값이. 건설사에서들 탐을 내요. 그 땅이 자리가 좋기 때문에 강가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나 뭐나 이런 것이 있거나 이러면은 뭐 어떤 상당한 수익이 창출되거나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죠. 남자는 왜 자신의 땅도 아닌 곳에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이 토지 떼보면 소유자 명의자 말하는 거죠? 네,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이제 모시고 있던 회장님입니다. 근데 경매를 받으셨어. 이거를 할 게 없다. 여기 뭐 주민들도 뭐 시끄럽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회장님 저 그냥 주세요. 응?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넘겨받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다 못 드렸어요.
돈 다 못 들였으면 명의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위임장 같이 뭐. 다 있어요. 네, 저한테 다 가지고 있어요. 과연 진실은 뭘까? 땅 주인을 직접 찾아 나셨습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라고 계신가요?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 아드님. 네. 아, 다름이 아니라 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막 이런 땅이 있다는 건 들었는데 소유하고 계시다고. 근데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몰라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근래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을 계속 하시고 요양 중에 계시거든요. 한번 가셔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가서 뭐 지금 그 땅 관리하고 계신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든 아니면 아파트 주민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든. 알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임시 방편으로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이다. 이 정도 가려도 되니까 다행이다. 아이고 참. 방송국에서 양쪽 이게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는 만나서 얘기하는 게 우선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있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 대표님들이나 입주민들도 동의하세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얘기를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가린다고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높아진 마음의 벽도 허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는 아파트 주민들. 그런데 응? 누구죠? 무서워라. 무서우니까 저는 오면 막 도망가요. 깨끗이 할까봐 무서워서 저희 집. 그녀의 등장만으로 모두 긴장 상태가 된다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저분인가 보네요 진짜. 애들한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러면 엄청 놀라죠. 뭔 한 사람을 찾기 싫으면은 그 집까지만 쫓아가요. 그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죠. 10년째 한 아파트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는 그녀. 이 아파트 단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런 분 옆에 있으면 진짜 무서워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선 매일 아침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꼭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지금 보면은 그냥 청소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예요? 이쑤시개요? 누가 버린 건가 봐요? 자주 이런 게 떨어지나 봐요? 매일 그러죠. 매일 그런다고? 거의 매일이라고 봐야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 그러고 있으니. 아이고. 몇 년째 누군가가 아파트 화단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척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 뭐 떨어지는 거 있어요? 쓰레빠, 한짝, 주방, 찌개 같은 거. 네? 음식을 다 버려요. 찌개하고 뭐고 막 첨부 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막 던지는 건가 봐요. 그 위험하죠. 그거 맞으면 가는 거야. 죽어요, 죽어. 그동안 투척된 물건들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랍니다. 그중에는 위험해 보이는 물건들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쓰레기만 버리는 게 아니네요. 뭐 박스에 페트병이죠 저거. 네. 심지어 떨어진 물건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 적도 있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바깥에서 소리가 웅성웅성거려요. 음식물하고 유리 같은 게 떨어졌다고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본넷대에다가 이제 그 접시 던진 게 이제 그걸 맞아가지고 그 수리를 받았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5층에 사시는데 그 사람이 사는 층에서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그분이 2010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니까 10년 됐어요. 범인의 정체는 아파트 5층에 사는 주민 최순자 씨라는데요. 주민들의 말은 사실일까? 직접 그녀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게요. 궁금한데 실제로 저런 행동을 하실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지금 베란다 창문이 열렸어요. 베란다 창문 밖으로 갑자기 물을 뿌리는 최순자 씨의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때 제작진이 밑에 있었는데 물벼락을 맞으셨대요. 갑자기. 진짜로? 네. 제작진은 며칠간 그녀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쑤시개를 몇 번 던진 거예요? 아니 계속 던지네요, 계속. 노래 하면서 던져요?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참. 아니 뭐 알 수 없는 노래와 투척. 참, 저분 뭐 하는 분이에요? 관찰 기간 동안 그녀가 베란다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진 횟수만 해도 수십 번. 양말? 저러면 같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녀의 이상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차는 뭐야? 응? 이것도 남의 차인데? 아니, 저분 지금 남의 차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 차주분은 무슨 죄인가요? 지금 굉장히 황당하겠는데요? 갑자기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나타난 최순자 씨. 가위? 꺼내줬어요. 집게하라고. 아니, 근데 지금 집게랑 가위를 들었는데 뭐 하는 걸까요? 근데 빈손이네요. 뭐 했을까요? 이쪽으로 왔거든. 근데 여기 놓을 데가 없어. 그 의류수거함에 넣는 거 아니겠지? 관리사무소의 확인 결과 그녀는 종종 의류수거함에 가위와 칼, 깨진 형광등 등을 넣어둔다는데요. 실제로 최순자 씨의 이상한 행동들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머리 쓰다 보면 저기 지금 코 따고 다니고 그랬다고 그러고 네? 화장실 변기 앞에다 막 대변 보고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도기에 묻혀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신고를 해요. 막무가내 나무 그냥 한 2만 원 된 거 가지고 다니면서 막 피들고 다니고. 실제 최순자 씨에게 피해를 본 주민분들이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차를 아니 차주분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니 굉장히 고가의 차량인데. 비싼 차 같아요. 아니 저 항공 필름은 왜 떼나요? 아이고 정말. 뭐야? 애를 그냥 때리네요. 네, 들고 계신 게 콩나물이거든요. 네. 아이들이 얼마나 놀래요 저러면. 저 콩나물을 맞은 아이는 그 뒤로 엘리베이터를 혼자 못 탄다고 해요. 이야, 이게? 주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물건 던지는 알머님이 좀 계시다 그래서 혹시 아시나 해서 여쭤보려고 왔어요. 알지 거기서 다 사는 거 점점더해서 무서워. 무섭다고요? 왜 무서워? 지랄했니까 아유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 무서워. 이거 면회 때려 바짝 일어났더니 연락 뭐 어떤 때 멀쩡하고 그래. 몇 년 된 게 아니야. 어디 있다가 나왔대. 정신병원인지 뭔지. 우리 영수에다가 알았어. 가자 우리는 가자. 주민분들이 지금 갑자기 현장에서 자기를 피하시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요. 제작진은 조심스럽게 그녀와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어머니 베란다로 물건 던진 적 있으세요? 뭘 던져요? 이쑤시개랑 또. 그거 안 던졌는데요. 여기 던지는 년이 한둘인 줄 알아요? 막 양파도 던지고 그걸 다른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어째 이런 걸 던지냐고. 말에 다 욕설이 많이 섞여 돼지고기 있네요. 삼겹살 같은 것도 있던데. 나 먹을 건데 거기다 던지는 거 말고도요. 좀 또라이들이 요새 있대요 몇 명. 그래서 잡아야 된다고. 간단한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황. 그녀는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조현병이 지금 제일 의심되는 상황이고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게 양극성 정동장애예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보면 정상적인 범죄에서 이제 오지랖인데 병적인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저걸 수정해주고 고쳐주고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조절이 안 되니까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최순자 씨의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걱정이 늘고 있다는 아파트 주민들. 아, 걱정되네요, 진짜. 오염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가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 놀이터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애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지나다니는 통로고 놀고 있는 통로죠. 아이고, 세상에 참. 그녀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아이들 놀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우. 실제로 놀이터 주변의 서성이는 최순자 씨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굉장히 걱정되죠. 아이고. 어김없이 놀이터에 나타난 최순자 씨. 그런데 아이들은 저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렇죠. 울죠, 아이들 지금 울잖아요. 왜 울어요? 이건 진짜 현실이 돼버렸어요, 진짜. 동심 파괴인데요, 동심 파괴. 할머니 무서워요? 만나면은 도망가요? 얘는 5층 엘리베이터 그거만 봐도 넘어가요. 거기 멈춰 있어도. 무서워할 수 있죠. 울어요. 집이 이상하다고.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앞에 애들 생각해서라도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은 주민이시라 저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꽤 오랜 기간 최순자 씨에게 시달렸다는 아파트 주민 김지혜 씨를 만났습니다. 주말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아이 아빠랑 놀고 있었는데 그릇을 던진 거예요. 예? 그 밑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가는 길에도 그 얘기를 또 하시죠. 자기는 정신질환이 있어서 풀려난다 금방. 자기가 그 말을 했다고요? 네. 과거 최순자 씨가 던진 물건에 아이가 다칠 뻔해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는데요. 그 뒤로 그녀의 괴롭힘이 시작됐답니다. 아, 한 주민을 특정해서 괴롭힌 거 사람. 아이들 생일 파티하면 한복을 입혀서 보내라고. 그날 아이 하원할 때 데리고 나오는데 저희 아이를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 정말 무릎 딱 꿇어가지고 애기한테 명부급입니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저랑 욕하면서 싸운 거. 경찰서도 가보고 이제 여기 읍사무소에 가서도 물어봤었어요. 저희 몸에 상의를 입히지 않으면 그게 안 된대요. 근데 아이들은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년째 반복되는 최순자 씨의 이상한 행동들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그녀의 행동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위협이 될까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최순자 씨의 집과 같은 5층 높이에서 그녀가 던진 것과 같은 무게의 페트병을 떨어뜨렸을 때 그 충격은 얼마나 될까? 하나, 둘, 셋. 아유.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저런 거에 맞아서 다쳤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우리가 정수기 물병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0kg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정수기 물병이 머리 위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 몸에 부딪혔을 때는 크게 구멍이 나거나 그다음에 손상이 크게 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걸까?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면이 있어요, 저희가. 직접 신고하실 때도 있고 막 그렇죠. 직접 신고를 본인이? 뭐 보통 소란 피우고 이제 뭐 남편이랑 이렇게 다투고 그런 내용인데 가정폭력, 뭐 행패소란 이런 식으로 이제 출동하게 돼요. 촬영 때에도 최순자 씨의 허위 신고로 파출소에서 여러 번 출동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도 나름 또 고충이 있었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적극적인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작진은 최순자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누구예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어르신이 애들한테 좀 욕설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 아, 혼자 사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남편분이신 거죠? 설득 끝에 그녀의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돌아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픈 지 20년 넘었어요. 저울증이에요, 저울증. 생활을 하는데 가끔 가다 안 먹고 제발 하면 사람을 괴롭히니까요.
다른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불편했겠죠. 근데 해보지는 없어요. 막 싸우고 그러고 없어요. 그냥 뭐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고 그냥 음식물 조금 남은 거 다 버리고. 그 어머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한테 욕하고 나쁜 얘기를 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많이. 저는 못 가리고 몰라요 그걸요. 아이고. 지원에 나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내가 쫓아나가지고 없잖아요. 아버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발날이 진심 어디 나가요. 그거를 써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원래 좀 나가봐 있을 거예요 바깥에. 가끔 물건을 던지기는 하지만 공격적인 행동은 잘 모른다는 입장. 저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보호자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과연 이번에 좀 대화가 통할까요? 어디 갔다 와? 얘기해봐요. 어머니 좀 말씀 좀 여쭤도 될까요? 여쭈지 마, 입 아파. 어머니, 애들이 어머니를 약간 무서워. 무슨 애들이 무서워해? 내가 옆에도 안 갔는데. 뭔 소리입니까 이게? 데리고 와 그러냐? 말도 안 해. 들어냐더라고. 수진이 말자 해석해야지 교도소년들. 어머니, 애들 보면 어때요? 예뻐요, 애들이? 뭐가 예뻐? 교도소년들이. 그지 녀석. 저 봐라 옷도 저 하고 다니는. 아이고 정말. 아저씨 수염이나 깎으세요. 됐어. 가 집에 가. 귀찮아. 이 일상적인 대화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그녀를 도울 방법은 없는 걸까? 어렵게 최순자 씨의 아들과 연락이 닿은 제작진. 그는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답답하죠. 아들이라고 돼 있지만 제가 거의 유치원 때 이미 이혼을 한 거예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생모예요. 제 생모.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떨어져 지낸 지 지금 거의 뭐 40년 가까이 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 남편분과는 재혼을 하신 거네요. 그동안 관찰했던 최순자 씨의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들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요? 네. 이런 상황을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충격에 말문을 잇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처음 보신 거였으니까 놀라셨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혼도 당했고 애들도 뺏겼고 자기가 뭔가 뺏긴 입장에서 피해의식 같은 게 있으신 거죠. 그래서 뭐 욕설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저랬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모습을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종의 질투에서. 그렇죠. 그러겠죠. 쉽지 않아요. 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사 가는 것도 진짜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들과의 만남 이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로 한 최순자 씨. 다행이네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너 왜 뭐해 또? 무섭다 무서워. 어머니 이거 남의 횟집인데 왜 이렇게 하세요? 네? 아니 어머니.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최순자 씨는 현재 어떤 상태인 걸까? 궁금하네요 정말. 그녀의 치료는 가능한 걸까? MBC 취재팀인데요. 주민들이 어머님 때문에 많이 힘드셔가지고 어떤 병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될지 그거 여쭤보려고 왔어요. 이분은 양극성 전공자예요. 조울병이라고요. 약을 잘 복용하시면 선제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약을 조절을 조금씩
하시면 증상이 또 안 좋아지시고 그런 게 있으시죠. 환자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확인이 되면 입원은 가능하시죠. 다행히 약물 및 입원 치료를 통해 나아질 수 있다는데요. 진료 받으셨어요? 네. 약을 좀 돌려가지고 저희 아들을 그때 가서 이제 살이 해야죠. 상태가 심각하시면 입원하고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진짜 관리 잘해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좋아져야 되는데요. 10년 동안 쌓인 갈등의 골이 한순간에 풀리기는 어렵겠지만 서로의 이해와 배려를 통해 조금은 더 나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무관심했었는데 그나마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대처를 해주는 것만으로는 지금 희망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잘 되길 바라야 되고 그분도 행복하고 우리 주민도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